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이 지휘봉을 잡은 중국 시진핑 주석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지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달 25일이었죠. 중국 공산당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코로나19를 이렇게 마귀에 비유했습니다. 阻击战总体战打好这一场人民战争我们一定要树立信心一定会胜利的 직접 마스크까지 쓰고 전면에 나선 만큼 효과를 봐야 하는데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잦아들면서 지난 주말이 분수령이 됐을 거란 중국 내 낙관론은 어제 폭증한 확진 사망자 수로 인해 무색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이 숨은 환자들이 쏟아지면서 당국의 고무줄 통계에 대한 불신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매체인 차이신과 홍콩 명보 등이 우한 현지 의료인들의 말을 빌어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당국의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의도된 누락이든 실수든 중국 정부의 통계는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China is still lying about all of this. They've been lying about it from the very beginning.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의혹 제기가 계속되며 중국 내 민심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이 민심을 대표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학계 인사 수백 명이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최초 고발자 리원량이 숨진 2월 6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할 것과 집회 또 통신에 대한 검열과 감금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실명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쉬장룬 교수의 말이죠. 분노하는 인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명한 언론인 샤오수,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용서 못 받는다. 그리고 우한대 교수입니다. 친첸홍, 분열됐던 중국 여론이 한데 뭉치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건 실명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식인들의 입을 열게 한 건 무엇보다 의사 리원량 죽음의 여파가 컸습니다. 정부가 쉬쉬하고 감추는 동안 치명적인 전염병의 위험을 알리려 했던 젊은 의사가 죽음을 맞았다는 것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중국 젊은 층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입니다. 불능, 불명백이라고 쓰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리원량이 중국 공안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강요받았던 답변과 정반대의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써서 반발 의사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 손바닥 한쪽에는 스피치 오브 프리덤, 언론 자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체제 저항 운동의 기운마저 들지만 중국의 검열과 통제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이 만리 방화벽으로 불리는 인터넷 감시망을 통해 영미권과 홍콩, 또 타이완 언론, 해외 포털 소셜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이 수치가 보여줍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각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평가해서 1위부터 쭉 순위를 나열한 건데요. 이 시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중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에서 2018년에는 176위, 그리고 2019년에는 177위로 떨어졌습니다. 북한과 비교할 때 고작 한 2단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 시 주석에 대한 비판은 중국에선 사실상 금기에 가깝습니다. 시 주석의 비판적인 인터뷰를 하는 노 교수의 집에는 공안이 들이닥칩니다. 이 교수는 생방송 중에 연행됐습니다. 시 주석의 초상화에 먹물을 뿌리는 이 여성. 反对习近平专制暴政，反对共产党对我实施的脑空压迫。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우한의 실태를 고발해온 시민기자 천추스. 의문의 실종, 오늘로 8일째입니다. 자, 이번 사태로 이 시진핑과 종종 비교되는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입니다.
이 시 주석과 리 총리는 각각 67세, 68세로 나이가 비슷하고요. 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둘의 리더십은 대조적입니다. 리 총리는 사태 초기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모든 단계를 소상하게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자 영상 담화를 통해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키며 뒤늦게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시 주석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올해로 취임 7년째인 시 주석은 그간의 여러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폐쇄 사회의 통제자라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내 여론의 불만도 고조되고 중국 대탈출,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자찬해온 주요 2개국, 즉 G2의 위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고비를 넘긴 시 주석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 이때 더 강력한 복병을 만난 것 아니냐는 분석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